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피플 이영현입니다. 미국에서 20년 뒤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직 이민의 힘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미 의회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 정부의 정책 가운데 이 이민자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민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은 이민의 나라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추세가? 그렇습니다. 예전보다도 많이 줄었는데, 네. 첫째는 코로나 때문에 유학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하. 그 다음에 최근에는 환율 때문에 네네. 또 이주입자들이 많이 줄게 됐는데, 네. 하지만 경기가 다음에 좋아지게 되면 네. 어차피 미국은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민을 오시려는 분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좀 개념 좀 정리할게요. 네. 이민이라고 하면은 장기 체류, 즉 영주권을 받으시는 분들을 얘기하고, 네, 단기 체류, 이건 비자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민, 비이민으로 나눠서 예. 우리가 비자라 그러는 거는 비이민, 네. 그 다음에 영주권은 이민 비자, 이렇게 크게 구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전임 트럼프 정부 때는 이제 반이민자 정책을 펼쳐왔고, 현재 바이든 정부는 이제 친이민자 정책을 펼치고 있단 말이죠. 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게 확 다르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로 변화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예전의 이민 시스템이 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네. 예를 들면 시민권 시험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고 해서 아하.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는 수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네. 그것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원위치가 됐고 네네. 그 다음에 모든 그 영주권 신청을 인터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재 이민국의 행정 인력 상황상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현 행정부 하에서는 다시 이전처럼 네네. 인터뷰가 필요할 때만 네.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다시 돌아서는 등 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민을 오기가, 즉 영주권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 시스템으로 복원이 돼서 네네. 예, 합당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회귀가 되었습니다. 네. 이 사실 이제 지난해 말이었죠. 아마 네. 그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는데 이민자들이 이제 막 그 미국 국경, 예. 텍사스하고 미국 국경으로 왔단 말이죠. 그게 이제 사실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좀 문호를 넓힐 것이다, 완화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랬는데 실제로 이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좀 이민하고는 좀 다른 경우 같아요. 네. 어떤가요? 남미에 계시는 분들이 미국에 오실 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멕시코인 같은 경우는 TN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또 TPS라든지 예. 그 다음에 칠레 같으면 별도의 취업 비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이 이민 시스템 내의 숫자를 예상치 않게 급격하게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네네. 현재의 합법 이민 시스템이 담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오셔서 비자라든지 신분을 해결할 수 없는 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 시스템이 붕괴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분들이 오면은 사실 신분은 망명자 신분으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망명하고 정식 합법적인 이민하고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망명이 쉽지는 않지만 네. 망명이 받아들이지게 되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전에 노동카드도 나와서 네.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망명이 받아들여지려면 네네. 명백하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오시게 되는데 네네. 남미에서 오시게 될 때 망명이 가능한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하.
즉 합법 시스템이 담을 수 있는 네네. 이민자 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네. 결국은 시스템이 붕괴가 됐고 아. 그러면 계속 미국으로 들어오는 분들을 어떻게 네네. 합리적으로 대처할지 하는 부분이 예. 다시 한번 정립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이제 절차하고 논의가 진행이 되겠군요. 네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합법적으로 망명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추방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이제 일단 미국 내에서 어떤 후견인이라고 하나요? 네. 후견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조건을 갖춰야지만 일단을 체류하게 해준다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같은 경우는 네네. 그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은 음. TPS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본국에 전쟁이 났다든지 아하. 자연재해가 있다든지 네. 또는 코로나라든지 전염병이 심해서 돌아갈 수 없다. 네. 이런 경우에는 미국에서 임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네.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카드가 나오고 아하. 또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스템은 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미국에 들어오고 그렇군요. 이런 합법적인 시스템에 해당이 되지 않고 또 망명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네. 미국 이민국의 입장에서는 이민 정책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민법을 이렇게 이제 전문으로 하시다 보면은 네.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민법이 수시로 바뀌어서 그렇다는데 네. 실제 어느 정도로 많이 바뀌는지. 이민법 변호사들이 보통 우스갯소리로 아침 저녁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점심을 먹으면 네네. 다시 한번 이민 정책이 바뀌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네. 왜냐하면 수많은 전화와 문의를 받는데 아하. 변호사 사무실이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결국 변호사 사무실이 제일 빨리 변화되는 이민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민법이 변화가 자주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네네. 이민 정책은 실생활과 연관이 되고 아하.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단기간에 많은 케이스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민국에서 한 번에 많은 케이스를 할 수 없는 그런 이민국 시스템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시시각각으로 이민 정책에서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네. 또는 이민국 수수료를 올려야 될 필요도 있고 네.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 바로바로 수시로 변화를 시켜야만 네네. 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이민 정책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게 되고 또 그 변화를 이민자들이 예측해야만 본인이 향후에 언제 어떤 비자와 영주권을 신청하고 네네. 언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 정책이 변하는 거를 변호사 사무실 또는 이민자분이 정확하게 따라가셔야만 다음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이민자 문호, 영주권 문호라는 개념을 좀 잘 이해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문호라는 개념이 상당히 복잡한데 네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은 영주권을 제출할 수 있는 일자가 있고 네. 영주권이 나오는 일자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은행을 가게 되면 네. 바로 은행의 담당자와 업무를 보면 좋지만 앞에 사람이 많으면 번호표를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기다려야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100번 번호표를 뽑으면 자기가 100번째면 네. 앞에 대기자들이 벌써 99명이 있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바로 은행 담당자한테 가지 못하고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결국 이민국에도 앞에 들어간 분이 많으면 서류를 접수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99명이 처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하. 똑같은 개념으로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데 영주권 발급 일자가 아직 도래가 되지 않으면 즉 은행에서 아직 100번 신호를 울리지 않으면 기다려야 되듯이 네. 결국은 앞에 들어가신 분들이 먼저 해결이 돼야만 네네.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호에는 본인의 우선 일자, 네. 즉 영주권을 신청했던 날짜 네. 또는 취업 이민에서는 노동 승인을 신청한 날짜가 네.
본인의 우선 일자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 일자를 기준으로 본인의 우선 일자가 열리게 되면 영주권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아하. 또 비자가 발급되는 날짜가 열리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번호표상으로 앞에 많은 분이 계시면 결국은 지연될 수밖에 없죠. 이민국에 서류를 넣지 못하고 대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군요. 자, 이민을 오는 방법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 이민도 올 수 있고 또 취업 이민도 올 수 있고 이 취업 이민에는 또 투자 이민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즘 대략적인 추세는 어떤 추세를 좀 보이고 있나요? 이제 이민을 오시는 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네. 첫째는 예전에는 가족 이민으로 연쇄 이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 한 분이 미국에 오셔서 예를 들어 간호사님으로 오셔서 영주권을 받으시고 네네. 시민권을 받으시면 한국의 부모 형제분을 이제 초청을 하죠. 네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분들이 다 미국으로 오시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도 네. 사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고 네. 또 미국에 연세가 있어서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의료보험료 때문에 네네.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가족 이민은 꾸준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예. 미국에 가족 이민으로 오시려고 하는 수는 줄어들고 있고요. 네네. 취업 이민으로 오시려는 분은 아주 많으신데 아하. 미국의 경기 때문에 네. 취업 이민 스폰서인 회사를 구하기가 힘들고 회사를 찾더라도 회사가 재정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네. 세금 보고서상으로 영주권을 스폰서할 능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스폰서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취업 이민도 신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투자 이민 역시 네네. 예전에는 원금을 50만 불만 투자하면 되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80만 불로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한국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투자 이민을 신청하면 대부분 부모님이 이제 재원을 마련하시게 되겠죠. 네네. 그러면 부모님이 투자금을 마련하시게 되면 네. 결국 증여가 되고 아하. 그러면 증여를 받는 수중자인 자녀가 그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네. 낼 돈을 부모님한테 받으시면 그 자체도 증여가 되기 또 때문에 증여가 되죠. 한국에는 증여세가 높기 때문에 투자 이민을 하시게 되면 1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투자 이민을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이 네. 많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미국을 오시고자 하는 분은 아주 많고 네. 특히 요즘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한국이나 해외에서 미국으로 오시려는 분은 많으신데 네. 합법적으로 용이한 방법을 찾으시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자는 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비자가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으로 오시려면 무비자도 있고 네네. 또는 관광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이렇게 있는데 비자를 받아서 오시려면 인터뷰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단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비자들이 기본적으로 인터뷰가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합당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네. 비자로 미국에 오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까다롭지 않군요. 학생 비자가 이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일단 학비와 생활비가 많이 들고 네. 그 다음에 연세가 있으신 분이 자녀를 데리고 미국에 오시면서 학생 비자를 신청하실 때는 네. 본인이 공부할 목적이 아니라 의심을 하게 되는군요. 즉 자녀들을 미국에서 고등학교까지 공교육 무료 혜택을 보게 하는 수단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특히 학생 비자를 신청하실 때는 주의를 요하고 네. 비자를 신청해서 만일에 거절이 되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비자도 일정 기간 동안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한국에서 어떤 비자를 신청하시더라도 미리 그 위험성 또는 네. 승인 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영주권을 가지고 이른바 이제 내줄 수 있다라는 그 사기 사례도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을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시민권자분하고 결혼을 하시게 되면 네네. 영주권을 받으시는 게 이민법상 가장 큰 혜택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신분이 없으신 분들 가운데는 네. 미국에서 영주권을 해결하시는 방법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연을 만나셔서 네.
시민권자분하고 결혼하셔서 영주권을 해결하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데 네. 영주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시민권자분을 이제 소개를 받으신다거나 또는 이렇게 합법적인 결혼이 아닌 예,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결혼이 아닌 상황으로 영주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그렇게 소개를 받았다가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아하. 두 번째는 이제 취업 이민인 경우에는 네네. 미국에 영주권을 스폰서할 회사가 필요합니다. 네네. 그 회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회사도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있는 여력이 되어야 되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고용주 입장에서도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게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스폰서를 찾기가 힘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도움을 받아서 음. 영주권 스폰서를 찾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 오가게 되면 네. 그 자체가 이민법 위반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영주권이 순조롭지 않아서 중간에 이제 중단이 되게 될 때 네. 그러면 결국 이제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즉 사기. 신청자가 이민법을 어겼기 때문에 네. 결국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 이민자들은 많은 애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왜 늘 사기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해줄 수 있다. 해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민을 올 수 없는 그런 조건의 경우가 있나요, 따로? 형사 기록이 있어서 아하. 비자든 영주권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가 한국에서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미국에서 일단 신분이 없어지시면 네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으시기가 힘듭니다. 신분이 없어진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을 들어오셨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 투자 비자라는 E2 신분으로 예. 들어오셨는데 네네. 사업이 되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둔다거나 아하. 또는 연장 신청을 했는데 거절이 돼서 신분이 없어진다거나 네. 또는 관광 비자로 미국으로 오셔서 6개월 체류를 하시다가 더 계신다거나 네. 또는 무비자로 90일 체류를 하셔야 되는데 연장하지 않고 더 계신다든지 예. 이렇게 계속 체류를 하시게 되면 결국 신분이 없어지시게 됩니다. 네. 네. 그 경우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극히 드뭅니다. 아. 예. 이럴 때 미국에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정확하게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으셔서 처음부터 본인이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하는 부분을 조언을 받으시는 게 향후에 가능성 여부, 그 다음에 또 실패라든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이른바 이제 신분이 없는 경우 서류 미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오히려 이러한 어떤 피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실제로 신분이 없으신 서류 미비자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아. 다행히 젊은 분들은 네네. 다카라고 해서 노동카드를 받으시고 네. 그다음에 미국에 일단 임시적으로 체류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하지만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는 결국 미국에 신분 없이 계시게 되는데 네. 신분 없이 계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네네. 신분을 잃어버리신 분들만 아시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네네. 여러 가지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가 힘들고 네. 영주권을 받으시기 힘들다 보면 그냥 차라리 신분을 놓고 그 다음에 이민개혁법안이 나오면 그때 구제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물론 계시는데 실제로 신분을 잃어버렸을 때 본인이 받는 그런 고통, 특히 자녀들이 받는 사춘기 때 받는 그 엄청난 충격, 네. 예, 이런 거를 감안하면 신분을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따라서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거나 또는 설령 연장을 하시면서 신분이 없어지게 될 때도 네. 기간이 짧은 경우, 네네. 즉 180일 이전인 경우는 다시 수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미국에서 신분 연장을 하더라도 네네. 거절이 되더라도 바로 거기서 중단하시지 않고 네.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서 빨리 한국에서 다시 받아오시거나 또는 미국에서 단기간 내로 다시 신청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시간이 지나서 오시게 될 때, 아. 예, 그런 경우는 변호사가 방법을 찾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신분 문제만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네. 예, 이렇게 챙기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신분이 없어지면은 자녀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어떤 불이익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보통 자녀들이 네. 어릴 때는 본인의 신분을 모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죠. 본인이 어떤 신분인지도 모르고 또래 집단인 친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보통 경우에 이제 여학생들이 빠르긴 한데 딸들이 중학생 정도가 되게 되면 네. 예, 그런 신분에 대해서 본인이 자의적으로 아. 또는 타의적으로 예, 본인의 신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불법 체류자다. 예, 또는 이렇게 이제 영주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민권자도 아. 아니고 그럼 나는 신분이 뭔가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한테 묻게 되죠. 네네. 그럴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설명하기도 힘들고 네네. 또 아픔이 있으시다 보니까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충격을 자녀한테 주기 싫으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녀들이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은 이제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모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래 친구들한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곤 하면 네. 그때는 사춘기 때 굉장히 빗나가는 그런 그렇군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신분은 예, 미국에서는 거의 목숨과 같이 네. 유지를 해야 되고 네. 또 어떻게 영주권을 해결해야 하는지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신 것 가운데 이 신분을 구제해 주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어서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는데 이 신분 어떤 이민자 문제, 신분 문제를 구제해 주는 어떤 그런 사례가 과거에는 자주 있었나요? 어느 정도?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가장 최근이 2001년이니까 네네. 벌써 22년 전이네요. 예. 가장 마지막으로 구제가 된 게 2001년에 네네. 그때 포괄적으로 구제를 해줬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신분이 없으신 분들께서도 그 조항에 의해서 네네. 영주권을 많이 신청하셨는데 네. 벌써 22년이 지나갔습니다만 네네. 아직 추후에 예, 지금 그 이민개혁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아하. 그 이후에는 지금 구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대신에 신분을 유지하시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즉 영주권을 받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즉 원치 않는 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해야 되고 네. 학비가 나가고 또 학생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차라리 이럴 바에야 신분을 놓아버리고 아하. 미국에 있으면 결국은 이제 이민개혁법안이 나오면 네네. 그때 영주권을 받는 게 낫지 않느냐. 아. 나는 어렵게 신분을 유지하고 비용과 시간을 쓰는데 신분이 없으신 분은 이민개혁법안이 나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네. 본인은 어렵게 신분을 유지했는데 이민개혁법안이 나오더라도 혜택을 볼 수 못 없는 받고. 그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생깁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다음을 예상을 해서 신분을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제 얼마나 힘드시면 그런 이제 생각을 예. 하시겠습니까만은 말씀처럼 신분이 없을 때 받는 그 고통은 너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신분은 유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신분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네네. 내가 학생이니까 조금 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움직이는 좀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학생이라서 봐주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겠죠? 이민법은 엄격하지만 네. 학생, 유학생들한테는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네. 영어가 힘들어서 학점이 네. 좋지 않아서 낙제를 했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나오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네. 그 사유를 설명을 하게 되면 다시 학생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 신분은 아직은 사회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완화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미국에서 학생으로 계시다가 신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네. 빨리 대처만 할 수 있으면 다시 학생으로 복원이 되거나 다른 신분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어쨌든 그냥 있지만 말고 좀
능동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학생으로 보통 와서 네. 공부를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는데 네. 향후에 미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살고 싶다는 걸로 이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요즘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네. 또 젊은 사람들은 상당히 정보를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앞으로 내 길을 어떻게 개척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잘 아십니다. 네네. 대신에 이제 정보가 인터넷에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면 네. 본인한테 필요한 길을 찾기가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습득한 정보를 가지고 전문가가 해드릴 역할은 뭐냐면 그분한테 필요한 정보, 그분이 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게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본인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특히 이제 이민법상 간단한 서류들은 신청자들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준비하시기 전에 혹시라도 본인이 다음에 준비가 잘못됐을 때 어떤 불이익과 영향이 있을지는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경을 들으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에 있는 정보가 또 이미 바뀐 정보, 옛날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정보가 바뀔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은 정보고 본인의 후기가 많이 올라오니까 네. 결국은 이제 본인의 후기는 본인 입장에서만 이제 적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모든 신청자들의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네네. 본인에 맞는 상황을 후기를 통해서 이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렇군요. 영주권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민이 성공을 했는데 그래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시게 되면 네. 원칙상 1년 정도 이상을 그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영주권을 받고 바로 회사를 네네. 그만두게 되면 네. 현재까지는 영주권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다음에 가족분 누구라도 예를 들어서 다음에 자녀분이 네. 18세 넘어서 시민권을 신청하실 네. 때는 이후에 언제 신청하시거나 간에 예를 들어 아버님이 영주권을 받으셨을 때 일을 하시지 않게 되면 네. 추후에 자녀분들, 가족분들 어느 분이 시민권을 신청하셨을 때 시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아하.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되고요. 네. 취업 이민은 미래 약속이기 때문에 네.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스폰서 회사에서 반드시 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영주권을 받으시면 오랫동안 네. 일한다는 약속으로 받으시는 거니까 아하. 모든 거는 규정에 맞게 준수하시는 게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영주권을 받으시면 네. 그 다음에 한국에도 오래 계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럴 경우에는 해외 허가증을 가지고 네. 한국에 오래 계시게 되는데 5년 뒤에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면 네. 또 지난 5년간 미국에 계셔야 되는 기간, 네.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가서 적어도 6개월 이상을 체류를 하시면 안 되는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영주권을 받으시고 한국에 오래 계셨다가 네. 시민권을 신청하실 때 뒤늦게 시민권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으시면 네. 그 이후에도 알아두셔야 될, 주의하셔야 될 사례들이 많으니까 영주권을 담당한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영주권을 받으시고 심지어 시민권을 받으신 이후에도 어떤 점을 주의하실지를 정확하게 챙기시고 이행하시는 게 그 이후에 불편함이 없으시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민을 준비하거나 고려하시는 분들께 이건 좀 많이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하실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한국에서도 많이 미국으로 오시고자 합니다. 네. 특히 요즘은 젊은 분들이 많이 미국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본인이 원하는 직장까지 잡아서 미국에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사시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본인한테 어떤 길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사전조사, 치밀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바람직한 거는 미국으로 이민 또는 비자를 신청하시기 전에
본인이 그런 마음이 있으실 때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하셔서 네. 본인한테 맞는 조건이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거를 먼저 미리 충족을 하시고 네. 어떤 길로 나가는 게 본인한테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미리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타까운 경우는 이제 늦게 오셔서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오시게 되면 변호사라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이민으로 오시거나 또는 학생으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그 전에 미리 계획을 예측하시고 충분히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으시는 게 미국에 오셔서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피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